일본 소설 빙점 리뷰. 여러분, 오늘 저희가 만나볼 작품은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1960년대 일본 열도를 사로잡으며 국민 소설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미우라 아야코의 대표작 바로 빙점입니다. 이 소설은 1964년부터 홋카이도 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일본은 전후 경제 성장으로 눈부시게 발전하던 시기였죠. 하지만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던 사회의 이면에는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고독, 그리고 윤리적 갈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빙점은 바로 그 시기에 가장 민감한 인간의 내면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원죄와 용서라는 보편적 주제를 일상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비극에 녹여냈습니다. 연재가 시작되자마자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극단적인 감정 싸움에 열광했고 매일 신문을 기다리며 나스에의 죄는 무엇인가? 게이조의 복수는 정당한가? 그 같은 윤리적 논쟁을 펼쳤습니다. 이 폭발적인 인기는 곧바로 TV 드라마 제작으로 이어졌고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소설 빙점. 이제 증오로 얼어붙은 한 가족의 마음속 빙점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 그 감동적인 서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홋카이도 아사히카와 눈 덮인 도시를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종합병원 원장 스지구치 게이조의 집은 완벽해 보였지만 아름다운 아내 나스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젊은 의사 무라이와의 짧은 만남. 그 잠깐의 흔들림이 그녀를 평생 짊어질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딸 루리코가 칭얼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스에는 딸을 밖으로 내보내며 속삭입니다. 나중에 올게, 잠깐만 혼자 놀아. 그 단 한 번의 부주의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냅니다. 그녀가 피아노를 치며 마음을 다스리는 동안 집 밖에서는 루리코가 유괴되고 살해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돌아온 남편 게이조는 이 비극의 원인을 아내의 죄악으로 단정합니다. 그는 아내의 나약함과 방심이 딸을 죽였다고 믿습니다. 이 순간 이성적이었던 그의 심장도 증오와 복수심으로 차갑게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게이조의 복수는 치밀하고 잔혹합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고통스러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루리코를 죽인 살인범의 딸을 입양해 아내에게 기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스에는 자신이 루리코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편의 뜻을 따릅니다. 그녀가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가 바로 요코입니다. 맑고 순수한 눈을 가진 소녀. 요코는 나스에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지만 나스에의 마음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요코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나스에는 겉으로는 다정한 어머니의 가면을 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매일매일 요코에게 독을 뿜어냈습니다. 나스에는 요코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루리코를 앗아간 범인의 흔적을 발견하고는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눈빛과 은밀한 무시로 요코를 고립시킵니다. 요코를 향한 그녀의 증오, 그것이 바로 이 집안의 빙점이었습니다. 요코는 사랑받고 싶지만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이유 모를 고통 속에서 홀로 시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요코는 성인이 되고 게이조의 아들 도루와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들의 순수한 사랑은 증오의 얼음을 깨는 듯 보였지만 운명은 요코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습니다. 요코는 마침내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살인범의 딸이라는 끔찍한 소문이 온 가족을 괴롭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이 모든 불행의 원죄를 짊어진 존재라고 믿게 된 요코는 절망합니다. 나는 이 집에 어둠을 가져온 존재였구나. 요코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합니다. 병실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는 요코의 모습은 증오라는 이름의 칼날이 한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요코의 자살 시도는 가족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바로 그때 숨겨진 진실이 폭풍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요코는 살인범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게이조가 복수심에 눈이 멀어 잘못된 아이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게이조는 자신이 아무 죄 없는 아이에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무너져 내립니다.
아내 나스에 역시 자신이 평생을 증오했던 대상이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제야 자신의 마음속에 갇혀있던 원죄와 비열함을 직면합니다. 요코가 깨어났을 때 그녀를 둘러싼 것은 더 이상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나스에와 게이조는 무릎 꿇고 눈물로 용서를 구합니다. 이 눈물은 증오로 얼어붙었던 수십 년의 빙점을 녹이는 뜨거운 해빙수였습니다. 빙점은 결국 인간의 마음은 악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소설 빙점은 단순한 베스트셀러를 넘어 1960년대 일본 사회에 거대한 윤리적 화두를 던지며 민심을 뒤흔든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소설의 핵심인 나스에의 원죄의식과 게이조의 잔혹한 복수심은 독자들에게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스에의 죄는 어디까지인가? 딸을 잃은 나스에가 과연 그 정도의 복수를 당해야 할 만큼 악한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인간의 나약함과 부주의가 초래한 결과에 대해 개인이 짊어져야 할 도덕적 책임의 한계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용서는 가능한가? 기독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미우라 아야코의 주제의식은 급격한 서구화 속에서도 여전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절대적 용서의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신문 연재 당시 독자들은 주인공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깊이 몰입하며 수많은 편지를 작가에게 보냈고 이는 사회 전반의 윤리 논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전쟁 후 경제 성장이 절정에 달하며 여성들이 점차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빙점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과 개인의 감정 사이의 갈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나스에의 비극은 완벽한 어머니 상을 요구하는 사회의 압박 속에서 한 여성의 감정적 일탈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며 많은 여성 독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일본 사회는 겉으로 평화로운 가정 속에 숨겨진 개인의 불행과 증오라는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빙점은 일본 독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차가운 빙점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했으며 죄책감, 복수, 그리고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을 다루며 일본 문학의 고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본 소설 빙점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소중한 힘이 됩니다. 희망문 TV입니다.